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과 진로 설계 배현순입니다. 오늘은 제10장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실까요? 의사소통 능력은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업무 상황 및 대상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 및 스타일을 점검하고 경청 및 의사표현의 방해 요인, 강점 요인 등을 구체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여러분은 의사소통, 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의사소통 이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은 듣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듣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의사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의 통합이라는 의미로 그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라틴어에서 공통, 공유라는 뜻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언어가 있겠죠. 말, 그리고 기호. 수어를 통해서의 기호를 생각하시면 좋겠죠. 동작, 딴 데를 쳐다본다, 아니면 바디랭귀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꼭 언어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 행동까지도 다 언어의 일행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과 집단 간의 의사나 의견을 정보하고 교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다시 정리하면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언어,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감정과 사실, 신념, 생각 등을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의사소통은 인간 사회생활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를 보다 아주 원활하게 해주는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도구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구성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등의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정보나 생각 등을 개인이나 조직 전체에 잘 전달하고 듣는 사람이 화자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것을 전달이 잘 안 되어서 다시 되묻는 경우도 있고 또 의미 전달이 다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의사소통은 잘하고 있는가? 라고 본다면 또 그거는 그렇게 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같은 말이어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이가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응애만 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할 때 아이들이 짜증을 어떻게 냅니까? 짜증내고 또 자기의 욕구를 어떻게 표현해요? 응애 뭐 아니면 또 화를 낸다든가 뭔가의 제스처를 취하죠. 그랬을 때 이거는 뭐예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에 대한 부분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언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화를 낸다거나 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어른이 되어서도 화를 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를 낼까? 그거는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 그 말을 잘 많이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참는 경향이 많아서 쌓고 쌓여서 나중에 이제 폭발할 때 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많다는 것은 자기의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니까요. 한번 나는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의 과정 및 구성 요소를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발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청자, 수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생각, 감정의 구성 요소에는 그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된 메시지로 전환된다. 네, 이 메시지로 전환이 되는 것. 세 번째로는 메시지는 전달 매체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네, 전달 매체, 언어죠. 뭐 이렇게. 넷째, 수신자는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고 메시지에 담긴 발신자의 의도, 생각, 감정을 해석한다. 이 다섯째, 해석 과정을 통해 발신자의 생각과 감정이 최종적으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개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화자의 부적절한 표현 방식, 제가 말을 하는데 정말 부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말을 할 때, 또는 전달 매체의 불완전성, 제가 지금 이러닝으로 하잖아요. 이 전달 매체가 여러분에게 잘 안 들리거나 할 때, 또 청자의 왜곡된 해석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듣는 사람마다 그것을 다르게 듣고 있다든가 할 때에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의 여러 가지 방해 요인에서 세 가지를 다시 예를 들어보면 화자의 부적절한 표현 방식, 막 사투리를 써요. 그래서 사투리를 써서 그거를 알아듣지 못해. 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달 매체의 불안정성, 마이크가 좋지 않았다든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이렇게 치직 소리와 같이 전달이 되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세 번째로는 청자의 왜곡된 해석, 청자가 그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너무 왜곡적으로 반응한다든가, 이럴 때는 전체 과정에 방해 요인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요. 저도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마지막에 또 묻는 것이 오늘 강의에서 어떤 것이 좋았습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것은 내 얘기를 잘 들으셨나요?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 또 그분이 받아들인 것이 잘 받아들여졌나? 이것들을 한번 다시 저도 점검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사 전달을 하는데 강의 내용에 있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나? 이런 표현으로 해서 마지막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는 기억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받아들였다면 거기에서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이 잘 이해되고 전달되었나를 확인하는 체크의 방법으로 그렇게 여쭤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의 뭐 졸았느냐 안 졸았느냐를 제가 체크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해 전달이 잘 되었는가, 이 부분을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의 과정 및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과정의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화자의 의도, 생각, 감정, 센더라고 하죠. 그래서 화자가 말하는 의도, 생각, 감정, 이거를 먼저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해요? 말로, 메시지로 전달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메시지로 전달하고 나면 전달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같은 내용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다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청자에게 전달된 화자의 생각과 감정이 같이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 요인 포인트가 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다양한 방해 요인이 메시지에 전환해서 그 메시지가 뭐 사투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단어를 쓴다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부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인해서 못 알아먹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 그러니까 못 수용이 안 될 수 있고, 그렇죠. 못 알아먹는다. 이것도 좀 부적절한 단어 같아요. 전달 매체의 불완전성 및 방해 요인들이 그 사이에 있고, 청자의 왜곡된 해석 방식,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해 요인에는 세 가지 그렇게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보실까요?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유형에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지요. 네,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인지적, 감정적 메시지가 단어나 억양, 말의 속도에 의해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하기와 쓰기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때 언어는 사람들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단어를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표시하는 수단이 된다. 네. 같은 단어라도, 같은 언어라도 억양 되게 중요하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너 오늘 기분 되게 나빠 보인다.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라가서 묻는 형과 그냥 그랬구나 하는 형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억양에 대해서도 많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의 속도도 너무 빠르면 또 그것이 전달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또 너무 느려. 그러면 다 자. 그래서 말하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고 또 말하는 억양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를 통한 몸짓, 음성의 고저, 시간과 공간에 전하는 의미 등을 언어 영역 밖의 모든 유의미한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한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뭐. 그래서 눈의 움직임, 얼굴 표정, 신체 언어, 걸음걸이, 자세, 몸짓, 또 소리에는 울음, 한숨, 숨가쁨, 침묵 등에 의해서 전달된다. 수업 중에 막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재미가 없구나. 또 내지는 뭐 하품을 쉬고 있어요. 피곤하구나 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수업이 지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다 비언어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눈 마주침이 안 되면
나하고 이렇게 눈 마주침 하는 게 어려우신가? 이런 언어적 소통이 왜 지금 회피하고 계시지? 왜 단절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혹은 강의하면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에 소통을 하려고 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어적인 부분과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어느 게 더 중요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면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네, 언어적이라고요? 네. 비언어적? 네네. 어, 네, 좋습니다. 버드 위스텔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의 언어적 표현이 30%, 비언어적 언어소통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화자의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그의 감정과 생각을 훨씬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버이날이네요. 부모님들이 고마움, 부모님한테 대한 고마움, 이것이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엄마 고마워라고 말하지만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 한마디라면 행동은 그 감사에 대한 행동들이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럴 때 표정, 또 선물,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 이것들이 뭐예요? 비언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것들이 우리한테 더 많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이 잠기죠. 잠시만요. 네,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SOLER 해서 이제 만들어진 유형인데요. S는 뭐예요? 상대를 바로 바라본다. 그래서 squarely 바로 직면하다. 그래서 상대를 바로 바라본다. 그래서 스컬리에 S를 따서 S. 상대방에게 관여하고 있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요.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는 뜻을 전달하는 거죠. 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눈, 바라보는 자세.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앉거나 바로 정면을 그분을 응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거 생각하니까 맞선 생각나네요. 우리 맞선 보러 갈 때 자꾸 얼굴을 상대를 바라보잖아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S, O. 개방적인 오픈 자세를 취한다. 상대방과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는 내가 개방적이고 만나고 싶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나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개방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상대방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세, 마음, 난 당신의 말을 잘 들을 거야. 당신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들어줄 거야. 이런 개방된 부분. L은 뭐예요? 이따금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린 이러잖아.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의사소통의 촉진. 이런 거는 일종의 신체적인 유연성 또는 방응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의 말이 호기심이 생기고 또 호감이 생기면 어때요? 우리 몸이 자꾸 그 사람에게 기울여지고 자꾸 쳐다보게 되고 귀를 쫑긋하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 의사소통 관심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의자에 푹 기대서 누울 듯이 앉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좋은 시선의 접촉, 아이 컨택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좋은 시선을 접촉하는 거. 아주 너무 또 빤히 쳐다보면 또 그러니까 아이 컨택을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관심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싶어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안함, 릴렉스,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편안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편안하신가요? 릴렉스를 한번 취해보세요. 릴렉스, 편안한.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긴장되듯이 꼿꼿이 앉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앉아서 편안한 부분으로 조바심을 내거나 주의를 흐트러지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 바라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몸짓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과 눈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상대방을 잘 응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에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의 생각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오픈 자세. 제일 상대방과 중요한 건 존중인 것 같아요. 그 개방적인 오픈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게 존중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하는 말도 당신의 그 생각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건 아닌데?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약간 나와에 대한 부분에서 안 맞으면 경계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무조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을 인정을 해서 내가 존재가 사라지나?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알아간다는 거죠. 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말을 듣고 나니 그 행동이 이해가 돼요. 그게 뭐예요? 오픈된 자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뭐 인생의 얘기를 할 때 아니면 생각을 얘기할 때 어떤 신념을 얘기할 때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신념, 마인드가 이렇게 생겼구나 반응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시선의 접촉은 이제 유지가 되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죠.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거나 어디 갔을 때 여러분들이 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지? 이거 판단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지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되도록이면.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사람이건 나이가 있건 나이에 불문하고 그 사람을 먼저 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 부분을 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사례관리에서 이 의사소통 유형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요거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만나는 분들하고 자세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그렇게 권유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